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지난주 내내 어렵다 했는데 오늘은 더 심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 2060선까지 내려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 670선까지 깨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와주기도 했었죠. 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명분이 필요한데 지난주에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너무나도 잘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우리 시장을 끌어내렸고요. 또 지난주에 있었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시작으로 일본과의 갈등도 길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 역시 많이 컸었습니다. 정말 불안합니다. 많이 불안한 시장인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당하기보다는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알고 조금 더 적절한 투자 전략을 세우게 된다면은 그래도 손실은 좀 최소화시키고 수익은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기운 없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내시면서 저희랑 같이 2시간 이 시장 필승 전략들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말고 바로 연락주세요. 자, 전화, 문자 모두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열려 있고요. 2612번까지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번호는요, 샵 4989입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든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이리로 궁금하신 점, 고민되시는 점 있으시면은 무엇이든 괜찮으니까 많이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들의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은 검색창이 있을 거예요. 이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 여기서 배트맨은요, 어이로 배자를 잘 검색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고 들어오시면은 오픈 채팅 탭이 있을 겁니다. 그쪽 통해서 들어오시면은요, 장중에 시황 리딩도 챙겨가실 수 있고 급변하는 시장에 그때그때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함께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디서도 못 보는 고퀄리티 시황 자료까지 전달해 드린다고 하니까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시작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 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영재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불법 무인가 영업행위와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여승재 전문위원회 무료 방송이 열리게 됩니다. 무료 방송 시간은요, 매주 화수목입니다. 매주 화수목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저녁 드시고 오셔서 좀 좋은 이야기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www.synlive.co.kr로 들어오시거나 plus.syntv.co.kr로 들어오시면 참여 가능하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번 주입니다. 자, 여승재 전문위원회 강연회가 열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신 강연회죠. 하반기 수익은 여기서 나온다라는 주제로 어려운 시장에도 수익 내는 방법을 특별히 공개합니다. 7월 13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시부터 4시까지 열리고요. 서울 을지로에 있는 유한타증권 본사 3층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이라서 참석 예약이 필수입니다. 자, 02-3153-2664번으로 전화 주시면 바로 참석 예약 드릴까요? 꼭 전화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지금 바로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승재 투사 만사 형통. 자, 함께할 여승재 위원부터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안녕하기 힘든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검은 월요일이었는데요. 기쁜 한숨을 또 쉬시는데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정말 많이 들리더라고요. 일단은 미국 경기는 계속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코스피 2%대, 코스닥 3%대 하락하기로 했는데 말이에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전업종이 다 내렸죠. 네, 참 드물게 나타나는 검은 월요일이 아니었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좀 강조해서 드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냥 이것저것 개별주 아무거나 매수하시면서 현금을 낭비하지 마시고 현금 관리를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지난주에
좀 여러 차례 강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일장 시장 체크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미국의 ADP 민간 고용 지표 그리고 이틀 후에 나오는 금요일 날 나오는 미 정부에서 발표되는 민간 고용 지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서 그런 부분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워드에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기도 했었고요. 자, 뭐 이게 그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던 때보다 훨씬 더 심했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종목 수가 겨우 44개, 그리고 코스닥은 107개, 하락 종목 수가 무려 코스닥에서는 1163개의 종목이 하락을 하는 그런 시장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오늘 좀 허탈하시고 굉장히 좀 놀라셨겠지만은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간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기회로 하반기 수익을 좀 챙겨가실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주 토요일에 좀 가져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원히 내리는 시장도 없듯이 이번 고비를 잘 넘기시면요, 이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챙겨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 강연에 오시면은 하반기 수익 내는 비법들, 정말 많은 비법들을 또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수급 이야기 조금 더 해보면요, 장중 내내 외국인이 팔다가 막판에는 순매수 전환을 겨우 한 것 같기는 합니다. 현물 쪽보다 사실은 외국인 선물 쪽이 조금 더 심각하긴 한 것 같은데 거의 10,000계약 가까이 매도를 했었죠. 이전부터 우리 위원님이 외국인 선물 수급 진짜 중요하다, 잘 보자라고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좀 기대하기가 힘들까요? 글쎄,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채권 강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 전망도 지금 썩 좋지 못한 상황이죠.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영업이익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현물 수급보다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선물 수급으로 좀 커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자, 오늘 그 시장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미국 금리 7월 50bp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었던 부분, 그리고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 추가 규제 조치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부분이요, 지난 5월 고용자 지수가 발표되었을 당시에 75,000명이었어요. 발표되면서 이제 견조한 고용 시장을 나타냈었고, 하지만 이게 이제 좀 72,000명 정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둔화에 대한 부분들도 제시가 되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6월 고용자 지수가 너무 좋게 발표됐더란 말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기대감을 좀 축소시켰다, 약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미국 국채 수익률 전망 이런 부분들이 한때 이제 100%까지 올라갔었죠. 7월에 금리 50bp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100까지 올라갔었다가 좀 내려왔어요. 내려왔지만은 그래도 한 30에서 50% 수준 금리 인하를 이제 전망하고 있었는데 고용지수 발표되면서 5%로 확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쳤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전 업종을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현물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로 마감이 되긴 했어요. 근데 무엇을 샀느냐? 전기전자 업종을 샀어요.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운수장비, 운수창고 이런 업종에서의 일부 한정된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장이 왜 빠지고 있어요? 왜? 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기대감이 축소되고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니까 빠지죠. 그리고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이어지다 보니까는 하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승은 또 어디선가에서는 반등 나오고 상승할 거란 말이에요. 그건 또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유입되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마찬가지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수급이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이 부분이 우려가 완화되어진다면 수급이 유입되겠죠. 그리고 금리 인하 이 부분도 진행 과정, 특히 이번 주에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상원, 청문회 이런 부분들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수급이 들어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급 공략주, 수급 종목 리스트 보여드릴 때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 코스피 시장에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장비, 운수창고 쪽으로 그나마 매수가 좀 유입이 되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의약품도 소량 매수가 들어오기는 했어요. 제가 이제 그림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전기전자에서 외국인이 763억. 이 부분은 이제 전업종이 하락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다음 그림을 좀 보시면은 증권업은 계속 매수가 유입됩니다. 한 120억 정도. 근데 주가 조정 때 아마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나요? 증권업 한국금융지주도 그렇고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좀 조정받을 때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수급은 지속되고 있는데 주가 조정받았어요. 그럼 어떤 관점에서 보셔야겠죠? 지지를 확인하고 또 매수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운수창고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BDI 지수 상승된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대한해운, 페노션 주가 흐름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견조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쪽에서 외국인 기관, 특히 이제 기관이 의약 업종에서 126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간 굉장히 어려운 주가 흐름이었지만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그래도 강보한 마감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또 방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종목에 좀 더 포커스를 놓고 보신다면은 또 하반기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으니까는요.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수급이 포인트다라고 이전부터 계속 짚어주셨으니까 이 부분 더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도 사실 오늘 조금 더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사실상 코스닥 급락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더 큰 위협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한번 쭉 봐주시죠. 제가 오늘 그 채팅방에서 그 신용 잔고에 대해서 좀 올려드렸어요. 네. 내용을 이제 그 전에도 신용 잔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신용잔고가 대략적으로 10조 원이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이 7월 4일 기준으로 제가 이제 채팅창에 올려드렸는데 제가 이제 거래소 또 자료 사이트에 들어가서 오늘 7월 5일 기준으로 다시 업데이트된 자료를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더니 지금 전체적인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하고 합쳐서 신용잔고가 10조 2,180억 원 수준이에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우리 앵커님은 코스피 시장에 신용잔고가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코스닥 시장에 신용잔고가 많을 것 같아요? 글쎄요. 보통 코스피라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거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 저에게 질문을 안 주셨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게 양시장 나눠져 있습니다. 구분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의 신용잔고가 4조 7,160억. 코스닥 신용잔고는 5조 원이 넘었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근데 밸류적으로 보면은 코스닥이 그래도 코스피보다 조금 더 높단 말이에요. PER이나 PBR 수준이.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매도가 좀 출회될 가능성이 있었고 거기에 반대 매매까지. 반대 매매 위협에 시달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강연회 때도 중간중간 짚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 방향성이 없을수록 너무 좀 위험에 승부를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용을 써서 레버리지 효과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는요, 오히려 상승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횡보장이나 조정장에서는 신용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여라도 지금이 굉장히 저점이겠지, 저평가돼 있다는데 그런 말을 들으시고 신용을 무리하게 쓰시는 그런 도박과도 같은 투자는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부터 현금 보유 꼭 하자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리스크 관리가 필수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런 장인 만큼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점 역시 꼭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도 오늘 좀 어려웠던 시장 왜 이랬는지 이해하니까 조금 덜 막막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조금 더 깊게 이슈 알아보고 투자 전략 조금 더 자세하게 세워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왔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오늘 여승재 위원이 콕 짚은 이슈는요. 파월 의장이 오는 10일에 하원의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반기 통화정책을 발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여승재 위원은요. 여전히 하반기 준비는 수급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일관된 전략 오늘도 가지고 오셨네요. 네, 파월 의장의 청문회가 이번 주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쭉 또 짚어주시죠. 이게 날짜가 10일서부터이기 때문에 네. 한국 증시에는 11일서부터 영향을 줄 그렇겠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6월 달입니다. 6월 25일인가요? 20일인가요? 그때 그 중순쯤에 그 뉴욕 타임즈에서 그 이벤트를 한번 열은 적이 있었어요. 파월 연준 의장과의 대화 이런. 근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공개된 자리에서 언급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거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경제 확장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통화 정책을 완화해야 될 근거가 강해졌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던 거죠. 그렇죠. 금리 인하 신호로 받아들인 거예요, 시장에서는. 따라서 근데 지금 고용 지표가 좋게 발표가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된 거죠. 그러면 바로 이제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 반기 통화 정책입니다. 반기 통화 정책. 그럼 파월 연준 의장의 경기에 대한 의견, 전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알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거든요. 그건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지난 6월 중순경에 언급을 했었던 주장 이것보다 더 비둘기적인 언급을 하는지 여부. 근데 이 부분이 왜 더 중요하냐 하면 좀 전에 제가 그 금리 인하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을 했다, 주장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 같은 행사에서 마지막에 어떤 말을 했냐면 단기적인 변화에 과도한 대응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고용지표 발표를 두고 이것을 단기적으로 볼 건지 아니면은 여전히 미국 경제에 있어서 고용은 견고하다라는 주장을 할 것인지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해석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분석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분석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분석을 한다고 해도 맞거나 틀리거든요. 하지 마세요, 차라리.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공개가 되었을 때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2070을 이탈하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2064포인트를 찍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 주에 일본의 추가적인 한국 수출 규제 이런 부분도 우려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가되어졌을 시에 코스피 지수는 어디를 이탈하면 안 되느냐라는 기준을 갖고 보셔야 된다는 뜻이죠. 사실 오늘 저는 2070포인트를 좀 중요하게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국 증시도 굉장히 안 좋았고 아시아 주요 국가들 지수가 다 안 좋았죠. 거기에 이제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050포인트에서 제가 요거를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지수. 자, 가장 우려감이 컸었던 때가 5월 29일이에요. 5월 29일. 이것은 미중 무역 분쟁이죠. 미중 무역 분쟁. 자, 5월 29일 날 시가가 2046포인트에 종가는 2023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G20 정상회의 이 부분이 우려를 완화시켜주면서 반등을 주었었잖아요. 그러면 이 음봉의 시종가, 종가는 2023포인트예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양봉이 출현했고요. 따라서 2046포인트, 그러니까는 한 2050에 204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고 변동성이 확대되어질 시에는 조금 밴드 범위를 조금 넓게 잡을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2040포인트 선을 이번 주에 저점을 2040포인트 선 정도에 달아준다면, 그리고 종가상으로는 2070포인트 선을 회복해서 마감을 해준다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이 지금 하방 압력을 두고 있는 요인에 대한 평가가 여기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저점과 지지 라인을 확인시켜 주기 전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관망하시면서 보유 종목 그리고 매수하는 종목을 조금 전략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가 기준으로 2070선을 회복하는지 여부가 바로 이 시장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 또 수급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전략을 주시기도 했었는데, 수급이야 워낙 우리 위원님이 많이 강조를 해 주시는 거고요. 종목도 사실 매번 수급 작전 타임에서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네. 자, 그러면 하반기에 특히 더 수급이 기대되는 종목과 섹터 강연회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6월 달에 그 강연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나요. 네.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오히려 조금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오늘 주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의 내용을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2분기 이후 3분기 또는 4분기까지 흑자 전환, 수급이 실적 좋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실적이 좋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실적 개선이 지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수급,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이게 들어왔다가 못 빠져나가는 경우도 생겨요. 너무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찝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참여하셔가지고 꼭 좋은 정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걱정 많으신 분들, 그리고 하반기에 내 계좌를 좀 탄탄하게 지켜줄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모두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강연에 와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안내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7월 1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을지로에 있는 유한타증권 본사 3층에서 진행이 되니까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예약 필수입니다. 자, 02-3153-1664번으로 전화 예약해 주시면 참석 가능합니다. 하니까 꼭 전화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급 특징주 같은 경우는 매번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이 이 수급 작전 타임에서 늘 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시장 계속해서 어려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알고 대처하면은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급변하는 시장 왜 이러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그때 전문위원과 함께 대처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요.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을 거예요. 그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쳐
쳐주시면 됩니다. 배트맨의 배자는 어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요. 필승 시황 자료, 정말 어디서도 이렇게 시황 자세히 분석해 주는 곳은 없을 것이다 라는 자부심이 담긴 그 자료도 얻어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많이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종목 이야기 지난 후에는 종목 상담도 진행됩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 샵 4989번 역시 열려 있습니다. 자, 방송 보다가 종목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바로 수급 작전 타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부터 10까지 투자자가 알아야 되는 모든 걸 파헤쳐주는 여승재의 투자 만사형통 수급 작전 타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대체 어떤 종목을 사들였는지 또 체크해 봐야겠죠. 자,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 중 여승재 위원의 관심 종목 5개입니다. SK하이닉스, LG전자, 대덕전자, 한온시스템, 대한해운까지고요. 자, 이어서 기관이 매수했던 관심 종목은요. 기아차, 만도, 일진머티리얼즈, 삼성 SDS, NC소프트까지 5개입니다. 네, 보다 보니까 이런 장에도 수급이 들어오는 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지난주에 해운 관련된 종목들 흐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대한해운을 또 많이 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뿐만 아니고요. 대한해운은 연속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SK하이닉스는 제가 그 종목 상담하면서도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좀 관망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그리고 LG전자는 지난주에 또 제가 종목 상담 해드렸던 부분을 AS 하는 차원에서 7만 원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LG전자 장중 최저가가 7만 원 찍었어요. 아래 꼬리 달고 1.52%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대덕전자는 계속 수급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제가 매수 접근할 수 있는 가격 구간도 방송 중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 부근에 지금 내려와 있는 거예요. 대덕전자. 그러니까는 관심 갖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한온시스템 계속 수급 리스트에 이름 올리는 종목이고 오늘 이번 주 보시면 지난주 이번 주 코스피 지수 안 좋았지만 크게 빠지지 않아요. 한온시스템. 그쵸? 예, 이런 부분들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대한해운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운이 수급으로서는 굉장히 좀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6월 28일서부터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반 매수, 그리고 기관은 그 전부터 6월 20일부터 매수한 것을 아실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6월 달하고 7월 달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여기서 매수하세요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2분기 실적은 1분기 실적에 비해서 뭐 크게 개선되는 부분은 없어요. 개선되는 부분이 없지만 BDI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수익성,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전망에 의해서 상승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이 실제로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지금 몇 월이에요? 7월 달이죠. 7월 달은 몇 분기예요? 3분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2분기 실적이 크게 좋아질 가능성은 없어요. 그럼 2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주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보유이고요. 지금 BDI 지수 올라간다는데 좋다는데 지금 매수하시기에는 기대 수익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가격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놓고 차트를 조금 길게 놓고 보시면 장기 평선의 하락 변곡점, 61선의 하락 변곡점 가격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데드 크로스 난 가격도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조금 열어두고 보유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기대 수익을 조금 낮춰잡고 좀 짧게 대응하실 준비를 하고 들어가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장에도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종목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급 작전 타임 종목만 봐도 탄탄한 종목이 뭔지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한해운 잘 살펴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코스피에서 기관이 매수했던 종목 중에서는 어떤 걸 좀 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 기관 수급 종목은 만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도요. 네. 만도 참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기업인데 이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 관련해서 참 경쟁력 있고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중국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에 힘을 못 쓰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인도 시장을 공략을 해야 돼요. 우리 기업들은. 중국은 이미 좀 혜택을 봤었죠, 이미. 근데 중국에서 미중 무역 분쟁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사드 보복 조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새로운 활로 새로운 길 계속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인도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데 만도 같은 경우는 인도의 제2연구소를 만들기도 했죠. 미국의 실리콘밸리 단지 같은 데다가. 그리고 구조 조정을 지금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차, 3차 협력사들이 긴장을 한다 이런 뉴스도 보셨을 텐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만도 차트를 보기 전에 제가 휠라코리아를 보여드릴게요. 휠라코리아. 제가 이 휠라코리아를 2017년도 추석을 앞두고서 휠라코리아가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제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투자 포인트로 잡혔거든요. 그래서 추석 앞두고서 제가 휠라코리아를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가격 구간이 여기입니다. 지금 얼마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였죠. 물론 자동차 산업, 만도가 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과 휠라코리아가 하는 의류 산업은 틀립니다. 틀리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만도가 구조조정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고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체질 개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린다면 충분히 좋은 주가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가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28,000원 가격 구간인데요. 거의 뭐 바닥 수준이다라고 제 눈에는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성급하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렸죠? 구조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 그 시점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도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요. 중간중간 확인하세요. 구조 조정이 어떻게 진행되나. 분명히 뉴스에도 나올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 또 제 만사형통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부분들도 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모멘텀 좋아서 오르는 종목들 확실히 지치지 않고 쭉쭉 잘 오르는 것 같은데요. 만도도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이 종목도 꼭 관심 갖고 쭉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승재 위원이 뽑은 코스닥 수급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먼저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 종목입니다. BH, 아이센스, 슈프리마, 덕산, 네오록스, 고영까지 5종목이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에서 기관이 많이 산 관심 종목 5개는요. 대주전자재료, 동훈 아나텍, 오이솔루션, 오텍, 그리고 인바디입니다. 네,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 어떤 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아이센스 종목을 볼 텐데요. 네. 제가 1분기에 헬스케어, 의료기기 이 부분 제가 수출입 지표 보여드리면서 관심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스테 임플란트도 말씀드렸고 바텍도 말씀드렸고 디오도 말씀드렸고 인바디도 언급해드렸었는데 자 아이센스는 혈당 측정기 전문 업체죠. 이제 주문자 생산으로 이제 제품을 제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실적 측면에서는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1분기나 2분기, 3분기가 뭐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개선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평선이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또 이평선이 지금 수렴이 돼 있는 상태예요. 장기 이평선부터 단기 이평선까지 수렴이 돼 있는 상태인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20일 변곡점 가격이 25,000원에서 26,000원 가격 부분에 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항 가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윗골이 달았죠. 고가가 5.33%, 25,700원에 고점을 달았는데요. 지금 가격 구간보다는 26,700원 내지는 한 28,700원 가격에 매도를 목표로 한다면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목표로 한다면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밑에서 매수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기술적인 관심으로 아이센스를 보셔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센스 설명에 더해서 자,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기관이 많이 있었던 코스닥 종목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어떤 거 볼까요? 자, 기관 수급 종목은 이제 대주전자재료, 동훈하나텍, 오이솔루션, 오텍, 인바디 이렇게 5종목을 제가 추려봤는데요. 그렇죠. 인바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오이솔루션 지난주에 제가 종목 상담 해드렸어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 문자 상담으로 상담해드렸는데 기준 가격 5만 원, 익절하는 기준 가격 제가 제시해드렸죠. 5만 원,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대비 다른 통신 장비주들 굉장히 좀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이솔루션은 오늘도 양호했어요. 사실. 기준이 있으면 홀딩할 수 있어요. 기준이 없으면 홀딩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제가 볼 수 있는 종목은 동훈아나텍입니다. 동훈아나텍이요. 네. 좀 생소한 종목이실 거예요. 코스닥 스몰캡 종목인데요. 동훈아나텍은요, 아날로그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에요. 좀 생소하실 텐데, 물론 많은 영향을 받는 전방 산업은 스마트폰, 휴대폰이에요. 근데 이 가격 구간이 최근에 실적이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의해서 상승했다가 지금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가격 조정을 좀 받아 내려왔는데요. 지금 추세가 아직 살아 있어요. 이렇게. 추세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오늘 코스닥 진짜 안 좋았잖아요. 양시장 모두.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훈아나텍 종목은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매수, 외국인 2거래일 연속 매수, 동반 매수를 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지난 1분기는 적자였어요. 1분기까지는. 하지만 2분기에 흑자 전환이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도 그렇고 하는 사업도 그렇고 충분히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종목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기관이 많이 썼던 종목 동훈아나텍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탑픽 한번 뽑아봐야겠죠. 자, 위원님, 오늘의 수급 공략주 어떤 것이 될까요? 4개 중에서? 제가 사실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그 채팅방에 퀴즈를 내드리고 왔어요. 네. 그 수급 리스트를 제가 먼저 올려드리거든요. 올려드리고 자, 오늘 수급 공략주가 어떤 종목일지 맞추시는 분한테는 제가 지난 오이솔루션도 제가 PPT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렸던 종목이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종목도 수급 공략주를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PPT로 종목, 기업 내용서부터 해서 좀 투자 전략이 담긴 PPT를 만들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많이 맞히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제 수급 공략주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동훈아나텍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급 공략주 동훈아나텍입니다. 아마 채팅방에 맞추신 분들은 지금 좀 기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런 시장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었던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인 동훈아나텍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일단 방송에서는 이제 리스크 관리하는 손절 가격하고 목표가만 일단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손절가는 6,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매도 목표가는 1차적인 목표가입니다. 9,000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제가 PPT에는 매수 전략까지 기초적인 매수 전략까지 표시를 해서 드릴 거예요.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 정확한 매수 가격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PPT 자료에는 매수 가격, 전략까지 포함을 해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스마트폰 메신저에 있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이런 퀴즈 기회도 있고 그 외에 자료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채팅방 들어오셔서 함께 시장 대응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에 자, 배트맨 여승제, 배는 어이입니다. 배트맨 여승제라고 6글자 쳐가지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이제 장중이든 장 마감 후든 시장에 대한 정말 정확한 분석 이야기 들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또 바로 뒤에는요. 이 종목 상담이 또 진행이 되니까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자, 문자 번호 샵 4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체크 포인트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짚어볼 사항 어떤 게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함께 보실게요. 네, 내일 시장 체크 포인트입니다. 일단 오늘 밤이죠. OECD 경기 선행지수와 유로존의 센틱스 투자자 기대 지수가 발표되고요. EU 재무장관 회의도 이어서 오늘 밤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디지털 기업의 과세 법안 통과를 두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대차의 코나 EV가 내일 인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빠르게 한번 내일장 체크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이번 주 체크포인트가 OECD 경기 선행지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또 발표가 나나 봐요? 네, 오늘 밤에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부분이 즉각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하반기의 시장 전망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 경기 선행지수가 개선되어지는지 둔화폭이 얼마만큼 감소되는지 이런 부분을 꼭 좀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유로존 센틱스 투자자 기대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이미 유로존에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미국에서 그 경기 지표가 좋지 않아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 유로존 센틱스 투자자 기대지수 이 부분이 무슨 지수냐 하면 6개월간의 유로존 경기 전망의 상대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예요. 그리고 투자자하고 애널리스트 무려 2,8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조사를.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신뢰도가 높은 지수예요. 근데 이 지수가 어떻게 나왔느냐? 0이 기준이에요. 0이 기준인데 이전치가 마이너스 3.3이었어요. 이전치. 그리고 예상치가 0.3이었습니다. 개선될 것으로 봤는데 마이너스 5.8에 나왔어요.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 뜻이 뭐죠?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따라서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 더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할 가능성이 더 생겼어요. 그럼 유로존은 금리 인상 못한단 말이에요. 그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력을 가하잖아요. 연준에. 이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미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 이 부분은 또 투자 심리를 조금 개선시킬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로존 EU 재무장관 회의가 있는데요. 여기서 프랑스가 디지털 기업들의 세금 부과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 대형 기술주가 부진하면 또 한국의 기술주들 전기전자 종목들에 조금 부담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야겠고요. 그리고 개별 이슈입니다. 현대차에서 내일이에요. 내일 코나 EV 인도 시장에 출시하는 예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최근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수급이 조금씩 변하는 종목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장 반응이 있는지 이 이후로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내일장 체크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이런 이슈들 바로바로 대응 원하시는 분들 지금 스마트폰 메신저에 배트맨 여승제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종목 상담 잠시 후에 진행됩니다. 전화 문자 열려 있는데요. 자, 전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종목 상담 번호, 문자 번호 샵 4989번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궁금하신 사항들 풀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워서인지 많은 분들이 전화 주시고 계신데요.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130원에 25%. 6,130원에 25% 갖고 계시다고요? 자, 이 종목 네, 네. 바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해결해 네.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예, 예. 그럼 어제 매수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아, 이게 지금 이제 매각에 대한 입찰 공고 이 부분이 이달 중으로 발표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주가 상승을 일으킨 거죠. 네. 예. 근데 오늘은 조금 쉬었어요. 마이너스 2.61%. 그래서 일단 제가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달 중으로 발표될 것 같아요. 그 이슈가 이제 아직 사라진 게 아니고 지금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가 되면 발표되는 시점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게 발표가 되면 발표된 이후에는 다시 주가 조정받을 수 있어요. 예. 아시아나 항공을 누가 인수를 하든지 간에 인수를 한 이후에 결국 뭐예요?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실적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여행 쪽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쪽으로 해서 그렇게 크게 현재 주가 더 위로 그러니까 4월 달 고점을 넘어갈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요 이슈를 이용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보시는 게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 매각 그 입찰 공고 이달 중으로 발표된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여기까지만 일단 보세요. 1차적으로 여기. 요 가격 구간이 앞서서 5월 30일 종가가 6,710원이고요. 20일 이평선의 변곡점 가격, 요 가격이 6,750원에서 6,800원 정도 되거든요. 따라서 6,500원 위로, 6,500원 위로 6,700원, 800원, 900원, 그리고 7,000원 이런 가격 구간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세요.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은 최근 그 이슈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이슈가 지속된다라면은 5,800원을 이탈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은 5,800원. 위로는 6,500원 위로 6,600원, 700원, 800원, 7,000원 가격 부분까지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또 좋은 대응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아시아나항공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짧게 수익 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빠르게 한 번 더 지금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요.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코스모 신소재 네, 얼마의 비중 얼마에 갖고 계세요? 13,800원이에요. 13,800원이요? 예, 아래 샀어요. 네, 코스모 신소재 13,800원에 비중은 어떻게 네. 되세요? 비중은 20%예요. 20%요? 사고 나에 빠져. 네, 예, 바로 사고 좀 나에 빠르게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도와주시죠. 예, 예. 네, 제가 오늘 시황하고 내일장 체크포인트 말씀드릴 때 현대차 코나 EV가 인도 시장에 출시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예.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 12,000원 메모하세요. 12,000원 예, 예, 이탈하지 손절가. 않으면 그냥 보유하세요. 그냥 들고 갈까, 예. 예, 12,000원이요. 예, 예. 12,000원. 12,000원 예.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시고요. 매도는 예, 어머니 매도는 시간 되시면 이번 주 토요일 날 꼭 오세요, 강연에.
예, 대구입니다. 아, 그래도 오세요. 그래도 오시고요. 매도 가격은 16,000원 가격 부분으로 제시를 해드릴게요. 예. 네, 그 가격만 잘 지키세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이 가격대 기억하시고 꼭 대응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전화, 문자, 채팅방까지 상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시간 제한이 있어서 여기서 저희 잠깐 멈췄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채택 안 되신 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채널 고정하시고 배트맨 2부에서 함께 상담도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3153-2611번, 2612번 열려있고 샵 4989 문자도 열려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